한국사 시간 여러분, 이거는 1학년 1반만 듣는 수업이에요. 근데 뭐 다른 반 애들이 들어도 상관없고 뭐 시험 대비 공부할 때 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부터 흥선대원군까지 1시간 동안 우리가 배운다고 했지. 1년 동안. 그래서 긴 범위인데 시간이 더 많아가지고 조금 깊게 배울 거야, 얘들아. 근데 우리 1반 빼고는 2반부터 10반까지는 선생님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얘들아, 어쩔 수 없이 교과서를 기준으로 낼 수밖에 없어. 선생님들끼리 강조점이 다르지만 출제는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 볼 수 있는 교과서로 시험 공부를 하면 돼. 그러니까 선생님 교과서에는 없는데 선생님 수업에는 있어요. 이러면 안타깝게도 선생님이 너무나도 시험에 내고 싶지만 시험에는 낼 수 없다는 거는 여러분이 알고 수업 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선생님 교과서에도 없는데 선생님은 왜 가르쳐요? 라고 말하면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고 고2, 고3 때 역사 과목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제 너네는 죽을 때까지 학교에서는 역사를 배울 수가 없어. 그러고 역사가 어느 정도 요즘 사회에서 상식으로 통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조금 고등학교에서 깊은 내용을 다루고 싶은 선생님의 욕심이 되게 커. 그래서 조금 너네가 나중에 혹시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나 다른 시험을 대비할 때 한국사가 필요할 때 그래도 그거 고등학교 때 한번 들어봤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의도해서 조금 깊게 배울 거야.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만큼, 이해가 되면 이해되는 만큼만 소화하면 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고 선생님 이것까지 외워야 되나요? 라는 생각이 들면 뭐를 기준으로 삼으라고? 교과서를 기준으로 삼으라고. 시험 대비해서는. 근데 교양 수준에서는 너네가 대학교 때 너네가 만약에 공대를 가게 되면 이제 죽을 때까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 선생님 수업은 솔직히 선생님 입으로 이렇게 말하기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나 말고는 내 수업을 들을 수가 없지. 고등학교에서 이 정도 수준의 강의를 듣는다는 게 너네는 축복인 거지. 거의 동암고의 축복이다. 선물이다라는 거. 너네가 동암고를 뭐 선택했는지 선택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동암고가 주는 큰 선물. 그게 바로 누구다? 나란 얘기지. 네, 헛소리 말고 넘어갈게요. 오늘은 구석기부터 고조선까지 배워볼 거야. 구석기 신석기야. 얘들아, 선생님 이거 너무 하기 싫었어. 왜? 너네 이미 마스터야.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마스터야. 빠르게 지나간다. 구석기와 신석기야 얘들아. 70만 년 전, 1만 년 전 안 외워도 돼. 이거 관련된 문제는 안 나올 거야 아마도. 왜냐면 지금은 70만 년 전이라고 하지만 한참 뒤에는 더 새로운 문물이 나오면 90만 년 전으로 바뀔 수도 있고 100만 년 전으로도 바뀔 수 있어.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구 보겠습니다. 뗀석기야 뗀석기. 그냥 바위가 너무 크니까 쪼갠 거지. 바위 뗀 거지. 뗀석기란 얘기지. 대표적으로 주먹도끼. 이거는 별표 둘, 셋. 주먹도끼는 꼭 알아야 돼. 쓴빛찌르기. 교과서에 사진식과 참고하세요. 근데 이거를 어때? 둔탁한 거를 쓰고 쓰면 닳는단 말이야. 너네 연필 알지? 연필. 너네 연필을 써봤을 거야. 이렇게 쭉. 이 연필심 한쪽으로만 싹 쓰면 어때 얘들아? 뾰족해지지. 그랬다가 뾰족할 때는 사각사각 잘 써진단 말이야. 그러다가 그게 똑깍 부러지면 다시 뭉툭해지고, 그치? 뭉툭해진 걸 또 다시 옆으로 싹 쓰면 이게 뾰족해지고, 그 뾰족했다가 이게 탁 부러지고. 이것을 수없이 반복을 했겠지. 처음에는 그냥 떼서 썼는데 쓰다가 보니까 내가 쓰는 방향으로 싹 갈겨서 잘 쓰다가 갑자기 부러지고, 잘 쓰다가 부러지고, 잘 들다가 부러지고.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처음부터 갈게 되는 거지. 간석기. 돌을 갈게 되는 거야. 갈돌, 갈판. 이거 자체가 뭔 소리인지 알겠니? 계속해서 그냥 막 쓰다가 이제는 갈아서 쓰면 훨씬 편리하구나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서 깨달은 거지.
수많은 시간, 한 70만 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돌이 너무 커서 떼어서 썼다면 지금은 어떻게 하는 거야? 돌을 처음부터 갈면서 간석기. 그리고 주거를 보면 구석기는 동굴, 바위근을 막집에서 살았고 이동생활을 했어. 근데 이동의 폭은 넓지 않아. 그냥 전주에서 무슨 동 무슨 동을 이렇게 도는 거지. 뭐 전주에서 익산 갔다가 뭐 군산 갔다가 그 정도의 거리가 아니란 얘기야. 왜냐면 새로운 곳에, 이 시대에 새로운 곳을 가려는 시도를 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굉장히 어렵겠지. 왜냐면 새로운 공간에 가는 것은 두려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요즘엔 조금 더 개방된 사회이기 때문에 타지에 가는 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전근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사회에서는 우리 지역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겠지.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역 가까운 거리만 돌았다는 얘기지. 그게 이동생활. 근데 뭐 하게 되면서 농경, 목축을 하면서, 그걸 신석기혁명이라고 하는데 조금 이따 한 번 더 설명할게. 농경과 목축을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정착생활로 가게 되는 거지. 어쨌든 고석기 시대는 이동생활하는 거, 경제는 사냥하거나 채집하겠지. 그리고 신석기는 농경과 목축을 하니까 정착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집을 짓는 거지. 움집이라는 것을 짓게 되고, 그리고 정착생활을 하고 농경과 목축을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토기를 사용하게 되는 거지. 별표 둘. 그 토기, 너네 너무 많이 알지? 빗살무늬 토기. 바닥이 뾰족한 토기였어. 바닥이 뾰족한 이유는 뭐였지? 강에 모래에 박기 위해서, 모래에 박아두기 위해서 끝이 뾰족한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했다는 거. 왜냐면 농사지은 곡식을 저장해야 되니까 저장 용도로 토기를 사용한다는 것도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유적지로는 요거는 꼭 알아야 돼. 연천 정곡리랑 공주 석장리. 연천, 공주는 꼭 알아야 돼. 특히 연천 정곡리. 이게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 중에 하나입니다. 경기도 연천에 있어요. 연천 정곡리, 그리고 공주 석장리.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구석기 시대 대표적인 유적지 연천 정곡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공주 석장리랑. 시험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왜 나왔는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뒷부분에 볼게요. 신석기제는 대표적으로 서울 암사동. 요거는 서울 여러 번 가봤으면 이 암사동은 분명히 지나가 봤을 것입니다. 보면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라고 하는데, 요거는 교양이야, 교양. 너네가 대학교 때 들을 만한 이야기인데 일부러 이제 하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듣나 대학교 때 듣나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유럽 애들이 서양이 동양보다 우리가 위대하다라는 무슨 이상한 논리가 있었어. 야, 동양은 너네는 너무 미개하고 우리 서양이 훨씬 뛰어나, 이것저것 막 주장하는 근거들이 있었는데,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었어. 서양하고 동양하고 구석기 시대 유물조차 다르다라는 얘기야. 서양은 훨씬 뛰어난 걸 썼고 우리 동양은 되게 미개한 걸 썼다는 주장이었어. 그래서 야, 너네는 구석기 시대에도 되게 멍청하게 주먹도끼를 사용 안 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서양인들이. 그게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이 논리가 깨지지 않았어. 그리고 정말로 중국, 일본, 한국에서도 발견이 안 되는 거야. 정말 주먹도끼가 아예 발견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양한테 옛날부터 밀렸나? 옛날부터 우리가 정말 진짜 힘이 약하고 멍청했나? 구석기인들조차 멍청했나? 라는 생각에 갇혀 있을 때 1970년에 우리 대한민국, 조선이라고 할 뻔했네요. 우리 대한민국 어디에?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 이게 딱 발견이 된 거야.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그러니까 서양에만 있었던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어디에도 딱 나타난 거야? 동양, 연천, 전곡리에도 나타난 거야. 그러면서 이 서양이 동양보다 위대하다라는 그 여러 이상한 논리 중에 하나가 깨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게 바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야.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주먹도끼, 구석기, 주먹도끼, 구석기 외우게 된 거야. 되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1970년. 얘들아, 70년이면 얼마나 가깝냐면 너희 부모님이
몇 년생이신지 생각하면 굉장히 가깝다고 느껴질 거야. 너희 부모님 대부분이 70년대생이거든. 너희 부모님이 태어나실 때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된 거고, 그러면서 우리 동양이 서양한테 절대 밀리지 않는다. 우리도 이런 걸 사용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천 전곡리 가면 무슨 원시인 축제 같은 것도 해요. 연천 전곡리. 굉장히 신기한 동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조금만, 한 3, 4년만 있으면 이 연천은 우리 지금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는 1학년 일반 학생들 중에도 몇몇은 분명히 연천 전곡리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대, 강원도 최전방 부근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넘어갈게요.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더 궁금한 학생들은 네이버에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를 치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검색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에 옷을 해입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락바퀴랑 뼈바늘. 가락바퀴가 요거고 뼈바늘이 요거 끝에 있는 바늘을 의미하는데 실을 이렇게 뽑아냈다고 합니다. 실을 뽑아내서 옷을 이렇게 해입었다는 거. 이때 옷은 패션이 아니라 패션보다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바로 내 몸을 보호하는 의미였겠지. 어쨌든 신석기 시대. 다음. 신석기 시대에 원시 신앙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영혼 숭배, 조상 숭배야. 이건 신석기 시대부터 나타난 거야. 애니미즘은 자연 현상, 자연물에 정령이 있다고 숭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식을 보고 숭배한다든지, 월식을 보고 숭배한다든지, 큰 해를 보고 숭배한다든지, 큰 바위를 보고 숭배하는 게 바로 애니미즘이지. 이거 지금 2020년에도 존재하는 거야. 그치? 옛날에 그게 아닌 거야. 샤머니즘, 샤머니 무당이라는 말이야. 이건 뭐냐면 땅과 하늘을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필요했던 거야. 이 매개체를 샤먼, 무당이라고 한 건데, 지금 무당은 과학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믿을만한 거는 또 믿을만한 거 같습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샤머니즘, 무당과 주술을 믿는 거. 샤머니 무당을 의미한다는 단어인 것만 알면 되는 거고, 토테미즘, 이건 뭐냐면 자기 부족의 기원을 특정 동물이나 식물로 연결합니다. 동물, 곰 부족, 호랑이 부족, 우리 단군 이야기에도 토테미즘 나와 있지요. 그리고 영혼도 숭배합니다. 뭐도 숭배하냐? 조상도 숭배해요. 사회에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믿는다는 것. 이게 원시신앙 이야기라는 것이고요. 청동기 시대 갑시다. 청동기 시대는 일단 청동기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야지. 구리 화학식 뭐지? CU. 주석 모르겠네. 아연 ZN. 주석 아는 친구들 댓글로 선생님한테 알려주면 선생님이 칭찬해줄게요. 보상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이 계약하면 주석을 뭔지 알려주면. 어쨌든 청동기가 어떻게 만드냐? 구리에 주석 아연을 합금해서 만듭니다. 이게 청동기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 그것을 우연히 금속 같은 걸 녹여서 우연히 넣어봤겠지. 우연히 만들어졌겠지. 긴 시간을 걸쳐서. 어쨌든 청동기 시작은 기원전 20세기부터 15세기 무렵이라고 합니다. 사회의 모습은 농경이 발달하면서 벼농사가 시작돼요. 그 신석기 시대는 얘들아 벼농사는 짓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얘들아 너네 이거 아니? 벼농사는 무슨 농사야? 쌀농사야. 같은 말이야. 이거 모르는 애들이 있어. 농사를 접었어야 알지. 어쨌든 벼농사.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쌀 먹었다 안 먹었다? 쌀을 안 먹어봤다. 청동기 시대부터 벼농사가 시작돼. 왜냐면 쌀농사 굉장히 어려워요. 선생님이 농사 짓거든. 쌀농사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청동기 시대가 되어서야 농사 중에 쌀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는 거는 알아야 되고요. 농경이 발달하면서 옛날에는 먹기 바빴다면 남는 잉여 생산물이 증가하게 되고, 남는 생산물이야 처먹고 남은 거, 그럼 이걸 보관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겠지. 그러면서 전쟁이 붙는 거지.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계급이 발생하면서 정복하게 되고 나라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 중학교 때 많이 배웠을 겁니다. 지배자인 군장이 늘어나요. 군장 사회인데요. chiefdom이라고 합니다. chiefdom. 야, chiefdom. 군장이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지역을 다스리는 짱이란 얘기야. 군장.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이것 자체가 뭐가 발생했다는 증거야? 계급이 발생했다는 증거입니다. 무덤으로는 돌널 무덤, 돌무지 무덤, 고인돌인데 뭐냐면 사후에도 영혼이 있다고 믿고 그 다음에 죽어도 그냥 영영 떠나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곳으로 간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얘기지. 무덤, 돌널 무덤, 돌무지 무덤, 고인돌. 청동기 시대. 근데 이 청동기는 보통 무기거나 의기였습니다. 의기. 의기는 뭐냐면 의뢰용 기기야. 의뢰. 행사용이라고, 행사용. 간지용. 무기는 비파용 동검이 있고 거친 무늬 거울 장식품이 있어. 비파용 동검 어떻게 생긴 줄 알지? 요렇게 생긴 거. 비파용 동검. 아우, 그림이 기가 막혀요. 그리고 거친 무늬 거울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무늬가 거칠어서 거친 무늬 거울. 이게 뭐를 받으면 햇빛을 촥 받으면 어떻게 했어? 얘가 청동이기 때문에 반짝 빛난다고. 얘를 목에 싹 걸고 왔다 갔다 하면 햇빛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옛날에 뭐 너네 그 거울 햇빛에 거울 비춰가지고 반사시키는 거 해봤잖아. 그거처럼 똑같이 햇빛이 거울에 착 비춰가지고 반사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눈뽕이 쫙 올 거 아니야. 그 눈뽕 때문에 멋있어 보이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거지. 근데 버트 청동기는 비싸. 구하기 쉽지도 않았고 쉽게 딸깍 부러집니다. 그러면서 농사 짓는 데는 적합하지 않아요. 얘들아, 호미 이런 거 알지? 농사 도구. 이러한 농사 도구도 지금 철로 만들지만 부러집니다. 삽 있죠, 삽. 우리 운동장에서 삽이 있을 때 바위가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무게로 삽으로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 바위가 깨져 안 깨져? 안 깨지면 바로 부러집니다. 철도 부러져요. 청동기가 오죽했겠어. 농사 짓는데 썼다 안 썼다? 안 썼다고. 청동기는 농사용이 아니라는 거. 무슨 용이라는 거? 무기용, 의기용이라는 거. 추수는 그래서 돌칼로 합니다. 반달 돌칼. 요거 별표지, 별표들. 청동기 시대지만 농사는 뭘로 했다? 반달 돌칼. 요렇게 생긴 거. 토기는 덧띠새긴 무늬 토기, 미송리식 토기, 송국리식 토기, 붉은 간토기가 있다. 안 외워도 돼. 그냥 나중에 뭐 한국사 관련된 시험 볼 때는 외워야 되지만 지금은 뭐 그냥 이런 토기가 있었다 정도만 알면 됩니다. 고조선 볼게요. 선생님 젊었네. 어쨌든 선생님 친구예요. 이거 모자이크 했어야 됐는데 친구가 이걸 보고 화낼지도 모르지만 이게 바로 뭐야? 비파형 동검이지.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거랑 똑같네. 나 그림 잘 그린다니까. 어쨌든 고조선 이야기를 이제 해볼게요. 고조선 누가 세웠지? 당군 할아버지가 어떤 걸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했다. 얘들아 보이니? 9시 48분 밤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주말 밤에. 오늘은 5월 24일입니다. 이 밤에 선생님이 여러분의 강의를 찍고 있어요. 일요일 밤 9시에 점점점. 어쨌든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했다는 거. 청동기 문화라는 거는 기억해야 돼. 그 다음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는 유물. 요거는 별표 3개 쳐놓읍시다. 뭐냐면 요거입니다. 싹 비파형 동검이랑 탁자식 고인돌. 요게 우리나라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는 것이고, 탁자식 고인돌. 요거 다리가 긴 고인돌이요. 요렇게. 너네 화순 알지? 전라남도. 전라북도냐? 화순. 어쨌든 그 화순에 가면 화순에 고인돌이 굉장히 많은데 그 고인돌은 다리가 짧습니다. 쇼다리 고인돌. 근데 그거는 우리는 탁자식. 이 고조선은 북방식이어서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다리 긴 거.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선생님 고조선이 어디에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요렇게 얘기하는 거야.
요 정도의 고조선이 있었어요 라고 하는데, 선생님 무슨 근거로요? 무슨 근거로 고조선이 영토가 이만큼이었던 걸 알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이 색칠한 부근에서 이렇게 비파형 동검이랑 탁자식 고인돌이 발견이 된다. 그러면 고조선이 여기까지 세력 범위였겠구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군 이야기 볼게요. 너네 다 알고 있어. 옛날에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에 감시를 줬다. 환인의 아들의 뜻을 알고 태백산 지역을 내려다보니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만했다. 이거 뭐지?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했다? 홍익인간. 너네 나중에 이제 20살 되면, 지금 먼저 술 먹어본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쨌든 20살 되면 소주를 먹으면 바로 얼굴이 빨개지는 인간들이 있어요. 홍익인간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만했다라는 게 홍익인간이라는 것이고, 이에 천문이 세계를 가져 다스리게 했다. 환웅은 3,000명을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에 내려 신시라고 불렀다. 신시가지 아니야. 신시라고 불렀다. 환웅은 바람, 비, 구름. 요거 왜 데려왔을까? 요거 왜 데려왔어? 농경사였기 때문이지. 360여일 거쳐 마쳐 인간 세상을 다스렸다. 환웅이 웅녀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더니 왕검이다. 환웅이 웅녀와 결혼했다. 무슨 의미야? 환웅 부족이랑 곰 부족이 연합했다는 얘기야. 그리고 단군 왕검이라고 했다. 단군 왕검은 재정일치 사회란 얘기야. 단군, 제사장, 왕검, 지배자. 제사장과 지배자를,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재정일치, 별표 셋. 단군은 제사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왕검은 지배자라는 거. 단군 왕검이라고 불렀다는 얘기는 뭐야? 제사 지는 사람이랑 정치하는 사람이 똑같았다는 얘기지. 재정일치 사회. 고조선 역사의 전개 보겠습니다. 고조선 역사의 전개로는 BC 2333년 단군 왕검이 건국합니다.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그래서 우리 지금 2020년을 단기로 표현하면 뭐였어? 단군 기원으로 표현하면 2333년에 2020을 더해야 되기 때문에 4353년인 거야. 우리는 예수가 태어난 지 2020년 되는 해에 살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단군이 우리 조선을 세운 지 4353년이 지난 해에 살고 있는 거랑 같은 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4세기에 왕권 강화라고 왕위를 세습하고 왕 밑에 관직을 둡니다. 춘추 전국 시대 중에 연나라와 맞설 정도로 크게 성장하게 돼요. 춘추 전국 시대. 중국 춘추 전국, 춘추 시대랑 전국 시대가 나누어져 있는데, 전국 시대 중에 잘 나가던 나라가 굉장히 7개가 있습니다. 잘 나가는 7개 나라 중에 연나라랑 맞짱 뜰 수 있을 만큼 우리 고조선도 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BC 194년 진한 교체기에 위만이라는 사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합니다. 그걸 위만조선이라고 해요. 위만조선의 성립. 위만조선은 요렇게. 위만조선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올려야 되는 게 있어요. 중국은 한 나라였고, 우리 밑에는 진이라고 하는 진국이 있었어. 진국. 전국이 아니라. BTS 전국이가 아니라 진나라. 진국이 있었는데, 우리 고조선이 한나라랑 진나라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한 거야. 그냥 위만조선 하면 딱 이게 떠올려야 돼. 철기. 우리 청동기로 세운 고조선이 중국이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바뀌면서 우리 조선으로 넘어왔던 우리 이 위만이라는 놈이 철기를 들고 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철기가 확산하게 되는 계기가 돼. 위만조선 하면 두 개가 딱 떠올려야 돼. 첫 번째 철기 문화, 두 번째 중개무역. 그리고 한과 진 사이에서, 이 진은 그 진한 교체기 할 때 그 진이 아니야. 이 한반도 남쪽에 있던 나라 진이라는 나라라는 의미야. 중개무역을 크게 성장합니다. 그 위만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중국이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바뀔 때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중국에서 고조선으로 넘어온 위만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야, 고조선 이거 위만조선은 중국의 역사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니란 얘기지. 왜냐면 고조선으로 올 때 상투를 들어요. 상투를 드는 거 우리나라의 종특이거든. 상투를 들고 조선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국호를 계속 조선으로 유지해요. 그럼 뭔 소리냐면 단군 조선을 계승했다는 얘기지. 본인이 왕을 죽이고 본인이 정권을 차지했지만 국호를 계속 조선으로 유지하고 조선 옷도 입고 상투를 틀었다는 것을 볼 때 위만이라는 사람이 조선인이었다 라는 거, 우리나라의 역사다, 중국의 역사가 아니다 라는 주장을 펴게 되는 것이지요. 어쨌든 위만조선하면 머릿속에 두 개 딱 떠올려야 돼. 첫 번째 철기, 두 번째 중개무역.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기원전 108년에 이거 중개무역 하면 진짜 짜증난다고. 누가? 한나라가 진짜 짜증나겠지. 왜냐면 봐봐, 본인이 직접 싸게 살 수 있는 것을 이 고조선이라는 사람이 중개해서 판다고. 비싸단 말이야. 뭐야, 대형마트에서 사면 싼데, 과자가 대형마트에서 사면 싼데, 왜 조그만한 구멍가게 가면 가격이 더 비싸냐고. 중간에 떼어먹으니까 한나라가 개빡치는 거야. 그래서 한 무제라는 황제가 고조선을 박살내버립니다. 기원전 108년에 한 무제의 공격으로 멸망합니다. 그러면서 한 무제가 직접 지배하려고 한 9년을 설치해요. 한 사군, 한 9년 같은 말이에요. 한 나라의 군과 현을 우리 조선에도 설치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지배한다는 얘기지. 한 9년이 4개여서 한 사군이라고도 합니다. 고조선 멸망 이후 법률이 60여 개조로 늘어나게 된다. 이거는 멸망 이후야. 원래 법은 몇 개였어? 8개였어. 8개. 이야기 내용 볼게요. 중학교 때 다 배웠어.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남에게 상처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용서받고자 하는 사람은 한 사람마다 50만을 내야 한다. 이거 뭔 소리? 선생님 8개라면서요 법이. 근데 8개가 다 전해지는 게 아니라 3개만 전해집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명을 중시한다. 남에게 상처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생명을 중시하기도 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한다. 왜냐면 곡식 이것도 해야겠네요. 농경사회라는 것도 할 수 있겠네. 추가해주세요. 농경사회.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노비로 삼는다? 신분제 사회란 얘기지. 그리고 용서로 한 사람은 50만을 내야 된다. 50만 돈이 있다는 얘기는 화폐를 사용했다라는 것.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누가 어떻게 지배했는지 자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증거를 통해서 살펴보자라는 이야기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네요. 오늘은 선생님이 과제 특별히 안 냈어. 라이브 방송만 이따가 들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 나라의 성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1반 정근대사 어떤가요? 정근대사는 조금 내용은 조금 깊지만 좀 재밌게, 조금 짧게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야, 수업 잘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얘들아, 선생님이 피드백을 항상 보는데 요거 선생님 좀 그런 것 같아요. 수업이 너무 길어요. 얘들아, 중학교 때는 수업이 45분이었지? 근데 고등학교는 몇 분이야? 고등학교 수업은 50분이야. 근데 선생님이 강의를 40분 올렸어. 선생님 수업이 너무 길어요. 이거는 너무 중딩 같은 발언 같아요. 네, 그거는 선생님이 적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마음대로 할 건데 피드백 왜 받아요? 그게 아니라 다른 거. 선생님 말이 너무 빨라요. 이런 거는 선생님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흥분을 안 하려고 되도록 하고 있는데, 어쨌든 피드백도 보고 있다는 거. 수업 이번에는 라이브 방송하고 퀴즈나 하나 해야겠다. 퀴즈. 시험 대비로 퀴즈 하면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오늘 수업은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